어디 164쪽입니까? 네. 11장 죽음의 궁정의 수레인지 달구지인지를 만난 용감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이상한 모험에 대하여. 앞에서 그 돌시네아를 만나러 갔는데 이 산초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마법에 걸려서 못생긴 시골 여인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해서 그 거짓말을 쳤죠. 산초가. 그래서 멋지게 쏘가 넘어간 주인의 여수로간 말들을 들으면서 앙큼한 산초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지난 시간에 10장이 나왔고, 곰곰이 그 돈키호테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렇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불행하고 불운한 건 165쪽에 6번째 줄에 오직 내 잘못으로 인한 게야. 악한 자들이 나를 시기해서 그분에게 그런 불운이 생긴 걸세.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산초한테는 그 마법이 그 힘이 붙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산초는 잘 속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을 가는데 166쪽에 보면은 그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은 166쪽 달구지 하나가 그의 말을 막았다. 이 달구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광대가 이끄는 그 광대들의 그 달구지죠. 소품도 들어있고, 이 극에서 극으로 바뀌니까 이게 뭐 이 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장한 것을 바꾸지 않고 고체로 그냥 그 입고 이동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이 다양한 복장과 여러 가지 얼굴을 보니까 이제 산초는 심장이 그 두근거렸을 거고, 이 뭔가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고 있는 돈키호테는 기뻤죠. 새로운 모험이라 생각하고. 그래 이제 뭐 물어보니까 극단의 배우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소 오줌통을 들고 춤을 추던 악마가 169쪽의 세 번째 줄에 잿빛은 당나귀죠. 산초의 당나귀죠. 띄올 오줌통으로 당나귀를 후려쳤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제 공연이 있을 곳을 향해 들판을 날듯 달리기 시작했다. 결국은 나중에 그 당나귀는 돌아오고, 그 돈키호테가 이 악마의 무례함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 산초가 170쪽에 10번째 줄쯤에 그런 생각은 머리에서 치워버리세요. 산초가 대답했다. 제 충고를 들으세요. 저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광대들과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171쪽에 중간에 보면은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군대에 맞서 혼자 덤벼든다는 것은 용감하기보다는 오히려 무모한 것입니다. 무모한 짓인 걸 아셔야 합니다. 산초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111조 세 번째 줄 밑에 모욕을 당했다고 복수하는 일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멋지고 훌륭한 모험을 찾아 나서자고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용감한 거울의 기사와 용맹한 돈키호테가 한 이상한 모험에 대하여. 산초가 앞에서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린 것에 대해서 돌신해야죠. 무엇을 줄 것인가 했을 때, 세 마리의 암말 새끼와 아니면 첫 번째 모험의 결과를 준다 했는데, 첫 번째 모험의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산초가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담내로 세 마리 암말 대신 새끼 대신 나리께서 끝내실 첫 번째 모험의 전리품을 선택하기라도 했더니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174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그런데 연극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은 일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야. 이런 표현. 그리고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차별화했던 의상들을 벗기면 모두가 무덤 속에 똑같이 있게 되는 게지. 그 다음 계속해서 체스 게임의 비유처럼 말이죠. 게임이 계속되는 동안 각각의 말이 자기 역할을 하죠. 하지만 게임이 끝나면 모두가 한데 섞이고 뒤범벅이 되어 주머니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목숨이 다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당히 비유가 재밌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키호테가 그러죠. 자네의 어리석음은 덜해지고 사례는 더 깊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싫은데 그 로신한테의 마구는 그대로 놔두고 안장은 벗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펠렛 기사들의 관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175쪽 마지막 줄과 176쪽 첫 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잿빛과 산초의 당나귀와 로신한테의 우정의 이야기하면서 밑에서 6번째 줄인가 176쪽에 그들의 우정을 리스와 에우리알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뭐야? 베르길루스 그 아이네아스에서 나왔다는데 아이네이스에서 나온 우정이라 그렇고 피라테스와 오르스테스 이거는 많이 나왔죠. 이게 우리가 그 서양의 그 우정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감표, 지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필라테스와 오르스테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77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동물들한테 많이 배운다고 그랬죠. 이제 둘이 그 잿빛과 로시한테 우정에서 우정을 배웠듯이 옆에 보면 또 친구에겐 친구란 없노니 뭐 갈 때도 창이 되노라. 이거는 영원한 친구가 없다는 뜻인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동물에게서 배운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177쪽에 5번째 줄에 황새에게서는 내장을 깨끗하게 하는 법, 개에서는 토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하객에게서는 조심하는 법을, 개미에게서는 보호를, 코끼리에게서는 성실함을, 말에게서는 충성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들고 뭐 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산초가 이번 세 번째 모험을 떠나게 했던 그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동키호테는 그가 필력 기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필력 기사, 숲의 기사라고 지금 이렇게 하죠. 숲의 기사라고 명명을 붙였습니다. 179쪽에 5번째 줄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소네트를 부르고 있고,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비탄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180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무정한 여인이여 어떻게 그대 너무나 침착한 카실레아 데 반달리아여 이 당신의 포로가 된 기사가 끊임없이 술래와 험하고 힘든 일로 인하여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 또 그 동키호테가 둘시네아한테 했던가 그걸 패러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불행은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181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동키호테가 물었다. 사랑에 빠져 계시오? 불행하기도 그렇소. 그 다음에 동키호테가 대답하기를 비록 제대로 된 사랑으로부터 나온 고통은 불행이라기보다 오히려 은혜라고 생각해야겠지만 말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소. 숲의 기사가 대꾸했다. 매정함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는 한 그러하오. 하지만 너무 큰 멸시는 마치 복수 같습니다. 어쨌든 동키호테와 같은 그런, 물론 펠렛 기사가 그 당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 그 사람은 의도를 갖고 표현한 거죠. 어쨌든 뒤에서 나옵니다만, 기사는 기사끼리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종자는 종자끼리 인생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두 종자가 나눈 점잖고 새로운 부드러운 대화와 함께 숲의 기사의 모험이 계속되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가 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종자들끼리 그 종자는 수프이 기사의 종자는 애가 셋, 이 산초는 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87쪽에 이제 저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인 이야기를 하는데 산초가 첫 줄에 보면은 우리 주인은 기사라기보다 미치광이에 더 가깝다는 걸 나는 알고 있거든요. 본인은 진실을 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동교 때 못지않게 이 사람도 약간 미친 기질이 있든지 그러면서도 이런 또 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수프의 기사가 뭐 자기 주인은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산초는 자기 주인은 그 뭐 꿍꿍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는 얘기 그 마지막 줄에 87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가져와서 이제 이 사람이 수프의 기사가 좀 많이 가져왔겠죠. 이건 뭐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좀 가지고 봤잖아 지금. 둘이서 그냥 한잔 하면서 또 191쪽에 보면은 8번째 줄쯤에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수프의 기사의 종자가 말했다. 모험을 찾아다니는 그만두자고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큰 빵을 갖고 있으니까 작은 빵을 찾지 마시라. 그런데 산초는 난 주인이 사라고사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모두 마음대로 하죠. 그 다음에 14장에 기사들끼리 얘기가 나옵니다. 수프의 기사의 모험이 계속되다. 이 수프의 기사가 카실데아 대 반달리아를 사랑하도록 했음을 알아주시면 좋겠어. 동교태가 자기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런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다시 둘이가 결투를 해가지고 어떤 작전을 갖고 왔었죠. 이 사람은 둘시네아를 사랑했듯이. 상당히 헤라가 윤호죠. 이게 윤호가 헤라클레스에게 하도록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일을 시켜 갖가지 숱한 위험에 처해보다는 건전한 생각과 조심스러운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여자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시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뻥을 치는 거죠. 이 사람도. 여기까지는 산초는 동교태는 자기 상대방이 기사로 생각하고 기사로 대접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 수프의 기사가 동교태 대라만체를 이겼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듣고 있다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져주기 위해 동교태의 모습으로 둔갑했을 수도 있는 일이요. 그 다음에 195쪽에 밑에 네 번째 줄에 여기 동교태 바로 그자가 있어 자기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자는 거죠. 이제 진짜로 자기가 동교태를 싸우겠다 하니까 진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싸우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196쪽에 5번째 줄에 그리고 우리 싸움의 조건은 승자가 시키는 일이 기사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패자는 승자의 원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요. 이 수프의 기사는 이 동교태를 이겨가지고 집으로 데려갈 생각이죠. 나중에 보면 2년 동안 그냥 꼼짝한 그 집에 있기 뭐 그런 약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종자가 수프의 기사의 종자는 자기 룰은 종자도 싸워야 된다 그러고 산초는 뭐 그런 거 없다고 얘기 이제 티격태격합니다. 근데 수프의 기사의 코가 너무 무지막지하다는 걸 산초가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짜 코니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거울의 기사와 동교태 사이의 대화 내용 중에 하나 200페이지 보면은 밑에 6번째 줄인가요?
거울의 기사가 대답했다. 당신은 한 달걀이 다른 달걀과 닮았듯이 내가 무찌렸던 그 기사와 똑같이 닮았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이서 이제 젤투를 합니다. 동쿄때 저기 종자인 산초는 떡갈나무 위로 올려달라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중간에 202쪽에 딱 중간에 보면은 5분의 2점인가? 그래도 전속력으로 하이픈해 놓고, 그래봤자 보통 정도의 종종거림이었지만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적과 대결하고다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됩니다. 좀 어이없는 것도 그래서 뭐 말이 겨울의 기사의 말은 아까 달리기를 멈춘 곳에서 꼼짝달싹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됐고, 동쿄태는 겨울의 기사와 맞닥뜨려 부딪혔다. 그래서 겨울의 기사가 석에 떨어졌는지 손이고 발이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 꼭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묶었던 투구를 풀었는데 10번째 줄에 보면은 동쿄태가 본 것은 학사 삼선 가라스코이와 같은 얼굴, 같은 몰골, 같은 모양, 같은 인상, 진짜 어이없는. 같은 모습, 같은 외모였다고 전하고 있다. 산초 이리 와보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보되 믿지는 말게. 빨리 오게 이 사람아. 마법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 마법사가 또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산초가 나리의 친구인 학사 삼성 가라스코라고 하죠. 그 다음 또 친구 그 종자가 흉측한 코가 없어진 것을 보고 물었죠.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꺼내줍니다.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이웃이죠. 이웃이자 내 대부인 톰의 세시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산초는 삼성 크라스코고 삼선 가라스코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웃이라 하니까 동쿄태는 또 마법사 얘기를 하죠. 여기 당신을 그 사람 모습을 바꿔놓은 것이란 말이요. 그 다음에 산초는 또 진짜로 그 사람 톰의 세시알이라는 거죠. 그 종자가 그랬고, 근데 주인은 마법사가 겨울의 기사를 학사 가라스코의 모습을 바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6쪽 보면은 겨울의 기사와 그의 종자는 슬프고도 불행하게 동쿄태와 산초와 헤어졌으니 그들은 몸에 고약을 바르고 갈비뼈 판자를 댈 장소를 찾아갈 생각이었다. 동쿄태와 산초는 다시 사라고사를 향해 길을 나섰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을 놔두고 겨울의 기사와 그의 코댕이 종자가 누구 있는지 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쿄태는 억수로 신이 났죠. 승리를 거뒀으니까. 아주 이 사람이 아주 용감한 기사라고 그랬고 다 물리쳤다 했는데, 패자가 그 훌륭하면 지도 훌륭해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207쪽에 그 보면 5번째 줄에 밑에서 학사 삼선 가라스코가 동쿄태로 하여금 중단되었던 편력 기사의 길을 다시 이어가도록 부추긴 것은, 먼저 신부와 이발사를 만난 동쿄태가 잘못된 몸을 찾느라 소란을 피우지 않고 자기 집에 조용하고 편안하게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을지 함께 상의한 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라스코의 특별한 의견에 따라 가라스코가 가서 무찌르고, 그대로 이제 붙들어 둘 수 없으니까 결투를 벌여서 승자의 처분에 따르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2년 동안 아니면 그 뒤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집을 떠나서 안 된다고 이제 약조를 하고 그렇게 하려 했죠. 그 다음에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삼선 카라스코와 이 그 종자랑. 거기 보면은 비백부적 첫 줄에
돈키호테는 미쳤고 우리는 제정신인데 그는 멀쩡하게 웃으면서 가고 나리는 뼈가 갈려 슬퍼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쩔 수 없이 미친 사람과 자기가 좋아서 미친 사람 중에 누가 더 미친 사람이지 말이에요. 그 두 미치광이의 차이는 삼손이 대답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미쳐버린 사람은 언제까지나 미치광이일 것이고 좋아서 미치광이 된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만 언제든지 그 미치광이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톰의 세시알 종자가 내 뜻으로 미치광이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삼손 카라스코는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지 이제 그 궁리합니다. 그럼 16장에 돈키호테와 점잖은 라만차의 신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돈키호테는 굉장히 우쭐해졌잖아요. 이제 그 굉장히 그 우수한 필력 기사를 물리쳤으니 마법사도 이제 별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 그 마법사를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법을 풀어야 되는데 둘시안의 공주를 그 마법에서 풀려나게 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수단을 갖게 된다면 최고의 행운을 가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삼손 카라스코를 마법사의 그 장난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산초로 생각이 다르죠. 212쪽에 그 딱 중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요 산초가 대답했다. 그는 둘시내와의 둔갑이 자기의 거짓말이며 속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지라 주인의 호황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고 또 다른 또 일행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녹색 기사라고 그래요. 녹색의 틀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고 검은 틀을 가진 아주 멋진 안마를 타고 있었다. 그래서 신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참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 같았다라고 213쪽 밑에서 6번째 줄인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녹색 옷을 입은 사람도 돈키호테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그 같은 인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돈키호테의 커다란 키, 기다란 머리와 커다란 키, 야이고 누스름한 얼굴 그리고 그 무장한 모장새이며 그 태도며 그 자태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 지난 오랜 생활 그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물어보니까 저는 모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죽어버린 펠력 기사들을 살리고자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넘어지고 이쪽에서 굴러떨어지고 저쪽에서 일어나면서 미망인을 구하고 처녀를 보호하고 유부녀와 고아와 후견인들에게 맡겨진 미성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사 본연의 여물을 다하고 내 희망의 상당 부분을 완수하여 보낸 지가 몇 날 되었습니다. 그래야 나의 용감하고 기독교인다운 숱한 무운으로 인해 거의 모든 나라, 아니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벌써 나에 대한 이야기가 인쇄되어 돌아다니게 되었죠. 제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한테 들은 얘기. 다른 이름으로는 슬픈 몰골의 기사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딱 어울리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러죠. 중간에 215쪽 딱 중간에 오히려 나는 지금 더 정신이 혼미해지고 더 놀라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펠력 기사가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216쪽에 6번째 줄에 보면은 돈키호테의 마지막 말로 나그네는 그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했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 근처 동네인가 봐요. 태어난 이달고죠. 이 사람도 하급 귀족이고 돈 디에고 데 미란다이라고 그러고 취미가 사냥과 낚시하는 일은
책은 역사물과 종교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책들이 많다 그랬고, 나는 성물을 믿음이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몇인지 물으면서 218쪽 참 유식합니다. 돈키호테는 첫 번째 줄에 돈키호테는 돈 디아고에게 아이가 몇인지를 물으면서 참된 신을 알지 못했던 고대의 철학자들이 최대의 행복으로 간주했던 것들 중에는 타고난 재능과 재산과 많은 친구 그리고 많은 착한 자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이전의 세계에서 행복한 얘기고, 근데 이 사람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식은 애나 지금이라 부모의 그 골치 그런가 봐요. 애가 법학이나 이런 공부 안 하고 뭐 신학도 안 하고 뭐 시에 관심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또 마지막 줄에 보면 돈키호테가 218쪽에 자식이라는 것은 날이 부모 내장의 토막들이라서 착한 아이든 나쁜 아이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지요 이런 표현입니다. 이 진짜 이 참 유식하고 유능한 그런 표현하죠.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10번째 줄쯤 보면 비록 시학은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즐기는 학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대학 공부도 안 했는데 세르반테스 말이죠.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중세에 보면 라틴어가 그 고급 언어였잖아요. 모든 표현 라틴어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220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 8번째 줄쯤에 그런데 나리 대거의 아드님이 로망스로 된 시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위대한 호메로스는 라틴어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천부적인 시인은 단지 기계로 시인이고자 하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부적인 재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기교는 천성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천성을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똑똑합니다. 돈키호테. 기사도만 빼면은 이렇게 분별력이 짱이에요. 221쪽 밑에 세 번째 줄에도 보면 재밌는 표현. 폐는 영혼의 혀입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22쪽에 네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녹색애투의 사람은 돈키호테의 말에 감탄해서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 다음에 17장 돈키호테 전대미문의 용기가 닿고 도달할 수 있었던 최후의 극정과 행복하게 끝난 사자의 몸이 밝혀지다. 그 산초는 이제 이 목동들이 파는 은긴 양류를 사고 있었는데 이거 어쩔 줄 몰라가지고 돈키호테의 그 투구에 담았죠. 이거 담고 이제 누가 온다고 산초 보고 그 투구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녹색의 뒤에 사람이 둘을 보니까 조그마한 깃발을 두세 개 달고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짐수레 말고는 없었다. 그 깃발로 그는 그 짐수레가 구강표의 돈을 운반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돈키호테에게 말했다. 이제. 하지만 돈키호테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모험에 또 모험이라고 늘 믿고 생각했으므로.
산초보가 투구를 달라고 하니까 산초는 엉긴 양류를 꺼낼 여유가 없어서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양류가 흘러서 엉망이겠죠. 돈키호테의 얼굴과 수염으로 온통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산초가 또 사기를 치죠. 225쪽에 5번째 줄에 뭐 네가 뭐 그걸 넣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날이 하나님께서 제에게 일깨워 주신 바에 따르면 저에게 저를 쫓아다니는 마법사가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요. 이런 표현. 이 모든 것을 또 지켜보고 있던 이달고는 그저 놀랄 뿐이었다. 그래서 짐수레가 다가왔는데 노새에 앉아있는 마부 한 사람과 짐수레 문 앞에 걸터 앉은 다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막고 돈키호테가 물어보니까 사나운 사자 두 마리가 있다는 거죠. 폐하에 스물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앞에 거는 수사자가 뒤에 것은 암놈이라고. 우리를 열고 짐승을 나한테 내보내라고 합니다. 돈키호테가. 그렇게 이달고가 이제 이 녹색의 그 애투 신사한테 말려달라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주인이 미쳤네. 그러니까 미친 게 아니고요. 산초가 대답했다.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큰일 났죠. 지금 이게 말려야 됩니다. 말리니까 이달고 사람마다 자기 일이 있으니 말리지 마시고 말입니다. 말리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또 달아나고 딴 사람들은 이제 이게 돈키호테는 미치광이로 보인 거죠. 이 사람 녹색의 두 사람에게도 산초는 주인의 죽음이 슬피 울었다. 그래서 230쪽 보면 세 번째 줄에 그 용감무성하게 수레 앞으로 자리를 잡으러 갔다. 그는 진심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으로 자기의 기부인 둘시네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 231쪽이 그 표현 밑에서 1번째 줄점인가요? 결코 본 적 없는 그의 광기는 이토록 극단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관대한 사자는 그만하기보다 정중하여 어린애 같은 짓에는 신경 쓰지 않고 엄포도 놓지 않고 앞에서 말했듯 이리저리 둘러본 끝에 등을 돌리더니 돈키호테에게 엉덩이를 보인 채 아주 느리고도 굼뜨게 우리 안에 다시 누워버렸다.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그 사자지기한테 몽둥이를 때려 약을 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못한다고 그래. 사자지기가 사자우리는 열려 있으니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건 사자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요. 그래서 적에게 결투 신청을 하고 시합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면 되었지 그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자우리. 사자는 그래도 다시 그 자리에 누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던 산초는 보면 저 주인 이겼다가 사자한테. 그래서 이 동물의 세계 가끔 한 번씩 보면 사자들이 잘 안 움직여요. 배고파야 움직이는가? 예,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상대 동물이나 사람이 뒷모습을 보여서 뛰어가면 달려드는 그런 속성이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앞을 딱 보고 있으면 잘 안 달라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절대 뒤로 예, 등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 그 예, 얘기인가? 동물을. 근데 제가 이 자기 영역을 그러지 않으세요? 피해를 안 주면 딱 네, 보고만 보고만 있더라고. 해. 그래서 뭐 그 동물 우리 안에서도 막 노는 사람도 있잖아요.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이 사자가 희한해. 화가 안 달라들더라고. 그래서 돈키호테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냥 피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자랑하죠. 문을 열어 놓았는데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고 감히 나올 꿈도 못 꾸더라. 그래 산초 어떤가? 돈키호테가 말했다. 233쪽 중간에 진정한 용기를 이길 마법이 있겠는가?
마법사들이 내게서 행운을 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노력과 용기를 빼앗지는 못할 것이야. 신났어. 그래서 슬픈 몰골이 기사 대신 사자의 기사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그 신사가 보니까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은긴장류가 가득 든 투구를 쓰고는 마법사들이 자기의 두개골을 부드럽게 녹여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미친 발상이 있을 수 있을까? 사자와 결투를 벌이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보다 더한 무모한 엉터리가 세상에 있을까? 이런 얘기. 그래서 돈키호테가 이제 눈치를 채고,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미치거나 모자란 인간은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의 세 번째 줄. 모든 기사들보다 훨씬 뛰어나 보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운과 행복의 정상을 주려는 마음으로 사막이나 정막 강산이나 교차로나 밀림이나 산악지대로 위험한 모험을 찾아 헤매는 오로지 영광스러운 불의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름 없는 한 기사뿐이랍니다. 이런.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은, 왜냐하면 나는 용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급함과 무모함이라는 극단적인 두 악덕사에 놓여있는 미덕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용기 있는 자는 비급함으로 내려가 그 한계에 접하는 것보다 무모함으로 올라가 그 한계에 이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욕심쟁이보다 낭비가가 관대해지기 훨씬 쉬운 것 같은 이치로 무모한 자가 진정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비급한 자가 진정한 용기로 오르는 것 훨씬 쉽습니다. 이 표현이 재밌죠. 그 과한 쪽에서 중간으로 오르는 게 낫다는 거죠. 이 모자란 쪽에서 중간으로 가는 거죠. 자기 집에서 이제 쉬도록 하라고 합니다. 녹색의 투의 기사 집이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녹색의 투의 기사의 성도는 집에서 돈키호테에게 일어난 일과 다른 엉뚱한 사건들에 대하여 돈 디에고의 집에 이제 도착했죠. 여기 오니까 또 뭐 둘시안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살려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나이 238쪽에 엘 토보스의 그 항아리들이여 나의 가장 큰 고통이자 달콤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대학생 시인인 돈 디에고의 아들이 이 말을 들었다. 학생은 돈 키호테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신중하며 재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돈 로렌스입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키호테가 갑옷을 벗는 동안 돈 로렌스는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전하 어머니에게는 놀라울 따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글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나도 모르겠구나. 돈 디에고가 대답했다. 다만 내가 말할 수 있는 바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미친강의 짓을 하는 걸 보았는데 또 그런 짓을 모두 지워버리고 없었던 일로 만들 정도로 가장 분별 있는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중적이죠. 이 세상에 기사도만 아니면 상당히 분별력 있는 유식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 보기에는 제정신이라기보다는 미친 것 같지만 말이다. 이런 표현을.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이 시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키호테가 한 말이 재밌습니다. 240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 보면은 그리고 만일 문에 대해 엉말시라면 2등상을 받도록 하게 1등은 언제나 총애를 받는 사람이나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 2등이야말로 순전히 정당한 실력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상당히 분별력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무슨 학문을 했냐 물어보니까 편력 기사도 하기래요.
그래서 여섯 번째 줄점은 거의 모든 학문을 안에 담고 있는 학문이라네. 법학자 되어가지고 정의로운 배분의 법칙과 교환의 법칙을 알아야 하고,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약초 채집자가 되어야 하고, 점성학자도 되어야 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수영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과 자기의 기부인에 대한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생각은 순결해야 하고, 말은 정직하며, 행동은 관대하며, 사건에서는 용감하고, 역경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며, 끝으로 비록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지키고 지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로레스 아들이 또 이렇게 하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펠릭 기사들이 더구나 그만한 덕을 갖춘 기사들이 정말 있기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근데 이 돈키호테도 대부분 사람들은 펠릭 기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이런 표현합니다. 242쪽이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지난 세기의 펠릭 기사들이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다면 얼마나 유익할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 것일세.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게으름과 태만과 대식과 폭식 그리고 안락만이 승리를 거두고 있지. 이 사람이 이상한 사회에 대한 어떤 그걸 갖다가 기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세르반테스가 그런 표현, 지금 현재의 세상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죠. 어떻게 생각했나. 세상의 모든 의사와 훌륭한 법원 서기들이 몽땅 몰려와도 저분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일관되지 못한 미치광이로 제정신이 드는 때가 많거든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식합니다. 주석시 쓰지 말라고 그러죠. 주석시를 별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244쪽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대거의 경우 주석을 하도록 요구되는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 아들이 말을 하면, 정말이지 돈키호테 나리, 돈 로렌스가 말했다. 나리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는 않을까 흠을 잡으려 해도 마치 장어처럼 잘도 빠져나가시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이 시를 듣더만은 훌륭한 젊은이라고 그러죠. 가장 훌륭한 시인이라고 그러고, 어차피 칭찬을 하니까 이 사람은 좋습니다. 미치광이라고 생각해도. 그 다음 247쪽의 여섯 번째 줄에, 비록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막상 그런 돈키호테로부터 칭찬을 듣자 돈 로렌스가 좋아했다고 하니 재미있지 않는가. 오 아부의 힘이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아부인가. 나흘 동안 이제 돈키호테가 묵었다는 거지. 248쪽의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돈키호테 나흘 동안 돈 디에고의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다. 산초는 신났죠. 그 249쪽에 아버지는 이제 법학이나 신학 공부하는데 아들은 시학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249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주전에 자네에게 말했는지 모르겠군 하면서 말합니다. 약한 좁은 시라는 길은 한쪽에다 내버려 두고 아주 좁은 펠릭 기사도의 길을 택하면 된다네, 이런 충고합니다. 이 길은 쉽고도 간단하게 자네를 황제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나는 자네 돈 로렌스 군을 데리고 가서 계무한 자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며 오만한 자들에게 어떻게 굴복시키고 들복해야 하는지 내가 수행하는 일에 따르는 덕들을 진정 가르쳐 주고 싶네. 하지만 자네의 나이가 어려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시인으로서 자기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면 유명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일세. 세상 어느 아버지나 어머니 치고 자기 자식이 못나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네. 그러니 자기 머리가 난 자식이고 보면 그러한 잘못은 더할 것이 아니겠는가. 작품을 자식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려깊고 때로는 터무니없는 돈키호테의 이 뒤죽박죽인 말에 아버지와 아들은 또다시 감탄했고, 이런 표현.
다음 19장에 계속해서 보면은 사랑에 빠진 목동의 모험과 정말로 재미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이제 돈 디에고 집을 떠나가고 있는데 나귀 같은 짐승을 네 마리를 타고 온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사제 같기도 한 학생 같기도 한 두 사람과 그 다음에 농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 사람이죠. 이걸 이제 만납니다. 자기를 이제 편력 기사라고 소개를 하죠. 이 사람들한테 하고 부르기를 사자의 기사로 한다는 것도 말했다. 자기가 돈키호테 대라만차인데 사자의 기사로 부른다는 거죠. 학생들은 돈키호테의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각 눈치챘다. 252쪽에 5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면 결혼식이 있다는 얘기죠.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오늘날까지 시행된 적이 없었던 가장 멋지고 화려한 결혼식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느 왕자의 결혼식이냐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 중간에 보면은 한 농사꾼 총각과 농사꾼 처자의 결혼입니다. 남자는 제일 가는 부자이고 여자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신부의 마을 근처에 있는 초원에서 식을 올린다는 거죠. 신부 이름은 미인 기테리아라고 그러고 신랑은 부자 카마초라고 한다는 거죠. 미인 기테리아의 집안이 카마초의 집안보다 월등하다고 말한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안 보죠. 어떤 균열도 돈이라면 모두 땜질하여 이룰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인문학적인 약간 근세화되기 하는 그런 돈에 대한 자본주의 그런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춤들도 준비되어 있는데 칼춤과 방울춤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겠죠. 5번째 줄에 253쪽에 시련한 바실리오가 이 결혼식에서 저지르라고 생각되는 일보다 더 기억에 남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피라모와 디스베의 사랑처럼 이웃집에 살았던데 바실리아가 나이를 둘이는 사랑했죠. 나이가 먹을 가자 이 기테리아의 아버지는 늘상 있었던 바실로의 출입을 막고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카마초와 결혼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실리아는 굉장히 능력 제주꾼이라고 그랬죠. 민첩한 젊은이, 실험, 공놀이, 노루처럼 볼링, 노래도 잘하고 역시 돈이 최고인가 봐. 제주보다는 이 돈키호테는 다음 페이지 254쪽 보면은 5번째 줄에 보면 내 마누라는 양은 양끼리라는 속담과 믿고요. 속담은 믿고 사람은 각자 자기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란답니다. 앞에서 나왔었죠. 자기 딸 결혼시킬 때 백작 부인시키는. 그래서 이제 산초를 지금까지 보면은 그 기테리아 아가씨가 결혼하면 좋겠습니다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두고 편안하게 잘 살라고 하는 말을 반대로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초는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은 나중에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이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키호테는 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 되겠지 이런 표현합니다. 돈키호테가 말했다. 자식들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상대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부모님의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 되겠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면 근세적인 좀 근대화된 생각 같고 이 부모 선택권은 조금 중세적인 생각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은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요? 사랑과 호의는 쉽게 사람 눈을 멀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한다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인데도 말이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중하다면 길을 떠나기 전에 같이 가줄 믿을만하고 원하는 동반자를 찾겠지. 하물며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을 찾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아내와 남편이 그러하듯이 침대에서도 식탁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동행해야 하는 거라면 말일세. 이런 표현. 어쨌든 바실리아는 뭐 돌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255쪽 중간에 조리있게 말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실리오가 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언제나 생각에 잠기고 슬픔에 절어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머리가 이상해졌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256쪽에) 보면은 그 산초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지만 짝도 주시니까 일단 운명론적인 사고라면은 산초는 뭡니까? 돈키호테는 뭐야? 운명보다는 용기라고 그랬죠. 용기가 운명을 깨부실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재밌는 표현이 중간에 사랑은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것이라서 구리를 금으로 가난을 부러 눈곱을 진주로 보이게 한답니다. 이런 표현. 둘이가 그 학생으로 보이는 사제로 보이는 두 사람에 대한 약간 다툼이 있었고, 칼을 잘 다룬다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를 하죠, 한 사람이. 그래서 둘이가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칼싸움 잘 사람 이겼겠죠. 이겼고 뭐 그런데 친구니까 뭐 그건 하일은 잘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그래서 260쪽에 보면은 일곱 번째 줄에 말까지 남은 여정 동안 석사는 칼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금술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갔다. 그 많은 실증적인 이론과 수학적인 도해와 증명을 동원했으니 모든 사람들은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해했고, 고르추엘로는 이제 자기 동행한 친구죠. 그는 자기의 아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사람을 무시했죠. 칼싸움 하는 거. 그래서 261쪽의 첫 줄에 보면 바실리오의 장례식이라 다름없는 그 부자 카마초의 결혼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한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기사는 황금으로 된 지붕 밑이라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아니라 들판이라 숲에서 자야 한다는 거기 때문에 비켜나왔고, 산초는 이제 반대 생각하죠. 조금 전에 존 디에고의 성에서 굉장히 잘 먹었는데. 부자 카마토의 결혼식과 불쌍한 바실리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산초가 계속 프롤로그를 자고 있으니까 참 팔자 좋고 니 팔자가 상팔자라고 이제 돈키호테가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된 자. 이 기분에 대한 질투를 계속해서 잠 못 들 일도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니 팔자가 상팔자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내 일실의 양식은 자연과 관습이 주인들에게 지우는 짐이자 보상으로서 내 어깨에 얹혀 있다 그러죠. 나는 책임이 있고 너는 그렇지 않다는 표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옥하고 풍요로울 때 봉사해준 하인을 흉작과 기근 때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아까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해놓고 산초가 한마디 합니다. 263쪽의 일곱 번째 줄 밑에서 가난뱅이는 자기 현실에 만족해야지 가망 없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훌륭한 기초 위에 훌륭한 건물이 설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초와 토대는 돈이지요. 돈이거든요. 이게 돈키호테가 많이 말하니까 좀 닥치라고 하니까 저는 약속했었죠. 그 앞에서 산초한테
서로 합의한 것. 날이 근위에 손상가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말이든 제가 하도록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교태가 난 그 약속에 대해서 난 기억이 없다네. 잡아댑니다. 이게 밑에서 8문제 준 거 있죠. 동교태가 대꾸했다. 그리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자넨 이젠 입 좀 다물고 갔으면 하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자루 이야기 나오고 벌꿀, 그 다음에 10명이 넘는 요리사가 송아지, 뭐 새끼 돼지, 음식이 군무대 하나를 먹일 만큼 있다고 그랬죠. 소태든 요리, 그 다음에 술자루, 상당히 좋은 음식과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산초가 이러고 있을 때 돈키호테는 나뭇가지로 엮은 지붕 한쪽으로 12명이나 되는 농부들이 아주 훌륭한 12마리의 말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축제 복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카마초와 키테리아 만세,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운 만큼이나 불리하고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도다. 이 표현. 춤추는 무리들이 각종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67쪽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다른 춤도 멋져 보였으나 아래 닦고도 젊은 아가씨들이 춘 것으로 아가씨들 가운데 14살 미만과 18살 이상은 없어 보였다. 14세, 18세 사이 그냥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뭐 춤추고 축제하고 돈 좋아하고 이건 뭐 근대가 아니고 시대를 물론하고 선남선녀가 결혼하고 질투하고 그런.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동료 사랑이냐 수민이부터 268쪽에 두 번째 줄 지긋한 연세의 노인과 나이든 부인이 이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무리를 이어 소위 대화가 있는 춤이 준비한 무리들이 등장했다. 8명의 요정이 두 줄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 줄은 사랑의 신 큐피드, 나머지 줄은 이익의 신이 그렇다. 사랑과 이익입니다. 첫 번째 요정의 이름은 시, 사랑에는 그렇죠. 시. 두 번째 요정은 신중함, 세 번째 요정은 훌륭한 가문, 네 번째 요정은 용기였다. 그 다음에 이익의 신을 따르고 있는 요정들은 첫 번째 요정의 이름은 간용, 두 번째는 선물, 세 번째는 보물, 네 번째는 평화로운 소유였다. 이들 앞에서는 야만인 네 사람이 나무로 만든 성을 끌었다.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큐피드가 춤을 시작하더니 사랑의 신이 먼저 춤을 춥니다. 시작한 두 번 춤 사이를 보이더니 나머지 하더니 눈을 들어 성곽의 종안과 그 사이 백 부분에 있는 처녀를 한 처녀를 향해 하늘을 겨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막강한 사랑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고 나니까 일단 이익이 나와서 춤 사이를 두 번 보이고는 작은 북소리가 멈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로다. 그 다음 이익이 물러가니까 또 사랑 쪽에 나옵니다. 아까 요정 네 사람 중에 사랑 쪽에 시라고 했죠. 시가 앞으로 나왔다. 시를 요정, 시의 요정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익입니다. 이익 쪽에서 아까 이익에는 뭡니까? 간농과 뭐 있다고 그래서 간농, 선물, 보물, 평화로운 소유는 이제 간농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표현들이 271쪽에 있습니다. 사랑은 성 앞을 지날 때마다 화살을 높이 쏘아 올리고 이익은 금빛 토기로 된 저금통을 성에 던져 깨트리곤 했다. 그렇게 이 사랑과 이익이 서로 조화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72쪽에 보면 첫 줄에
바실리오의 재능과 카마초의 불을 어쩜 그렇게도 춤에 잘 버무려 놓았는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당이 왕입죠. 그렇게 산초는 그냥 배만 부르면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는 이긴 사람 만사라 외치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산초가 아무리 솜씨가 좋은들 뭐 한데요, 돈이 없는데 인간의 가치는 가진 것에 달렸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중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에 두 개의 가문밖에 없답니다. 있는 가문과 없는 가문요. 할머니는 있는 가문 편이셨죠. 요즘 세상은요, 돈깨트 날이 아는 것보다 가진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답니다. 금으로 치장한 당나귀가 길말을 얹은 말보다 더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저다가 또 죽음이라는 이야기, 뭐 죽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죽기 전에 자네가 입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3쪽에 밑에 네 번째 줄에. 죽음은 어미 양을 잡아먹듯 새끼 양도 잡아먹어 버리니까 말씀입니다요. 우리 마을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죽음은 왕이 사실은 높은 탑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초라한 오두막도 똑같은 발로 밟아 뭉갠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한테나 온다는 얘기죠. 죽음은 애교보다는 아줌마가 죽음은 애교보다는 힘이 더 막강하답니다. 풀을 베는 사람인데 낮잠도 안 자고 뭐 통째로 삼켜버린다 이런 표현이죠. 그저 살아있는 것들이 목숨말을 마시는데 갈급하여 속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뭐 계속 목말라 있는 모양입니다요.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야, 네가 뭐 그렇게 많이 아냐 하고 산초한테 또 한마디 빈정거리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와, 마법이 나오잖아요. 마법사가 마법을 부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동교태 눈에는 마법이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 눈에는 정상 원래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약간 작가의 생각에서 은유로 표현하자면 검열관이 그린 세상, 그러니까 검열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거고, 쉽게 말하면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동토 때는 그 진실을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약간 이게 검열이라, 그러니까 마법사가 마법을 부렸다라고 표현하는 게 동교 때가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이게 원래가 아니고 왜곡된 어떤 진실을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 프레임이 다 그렇게 짜지면 그렇게 얘기가 이제 전개되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건 정말 그냥 개인적인 건데 갑자기 그 바보들의 행진을 우리 영화? 예예, 그 영화 소설이 그게 그것도 유신 시대 검열에 대항해서 바보여야 이 그거에 안 걸리고 그냥 살아간다는 약간 그런 제 기억에는 그런 이슈를 아니 사실은 그걸 보면은 이 당시에도 보면 검열이 굉장히 엄격했거든. 만약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미치광이라는 설정을 안 했으면 검열을 통과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작가는 그걸 미치광이인 것을 변장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봤을 거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검열관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득권 어떤 그때의 세력들에 대한 그럴 수도 있겠죠. 표현한 게 아니고 미친 게 아니나 자꾸 그렇게 하면 돼. 미치광이다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지적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을 미치광이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한 거다 그냥 이렇게 치부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서 사실은. 근데 그 시대에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잡혀가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전개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영화에서 그게 원래 소설이지 않았어요. 그 영화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아주 어릴 때 지금 기억에 그게 뭐 유신 시대에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바보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보들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 사실 그 주인공들이 왜 이상한 그 얼토당토 하는 왜 좀 약간 그런 걸 하지 않나요? 거기서 뭐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게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된 그런 것 같거든요. 네? 이것도 그런 그렇죠. 이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 사회가 금융이 굉장히 너무 엄격했다고 그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러고 또 통제가 너무 쉽. 부교에 너무 집착했고. 그 어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이제 거기 딱 짜여진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럼 거기 이제 대응하려면 미치광이가 헛소리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자꾸 읽다 보니까 생각이 이 그룹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키호테 같은 이제 미친 사람이 있고, 그죠? 거기 살짝 동의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일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산초는 거기 사실 같이 따라다니긴 하지만 반쯤 믿고 반쯤 이제 약간 반은 이쪽 편이고 반은 이쪽 편이잖아요. 산초가 오히려 상당히 그 설정을 잘 해놓은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반은 이쪽이 반은 이쪽이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여기 이제 지나가는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기득권의 어떤 세력에 이미 세뇌됐다는 그러면서 또 작가는 마지막에 산초가 뭐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다시 몸을 떠나자고 하거든. 그러게 새로운 또 그런 사람 만든 거야 지금. 그렇죠. 돈키호테가 된 거죠. 그렇지, 사실 그래 된 거지. 중간이었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그 희망이랄까 왜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거기 대항하는 사람들이 혁명가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제 이 책을 읽고 난 뒤 새로운 돈키호테를 세르반테스는 요구했을 수도 있겠지 우리들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기득권에 대항하고 왜 이렇게 불합리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이렇게 자꾸 하는 대응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길 말해서 산초가 돈키호테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처음에 산초도 살짝 반신반의잖아요. 아니, 솔직히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산초를 알지 뭐. 알면서도 왜 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땐 이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거는 이제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으면 또 이쪽에 살짝 또 했다가 또 돈키호테가 조금 그거 한 것 같으면은 돈키호테 편에 이렇게 또 맞춰줬다가 사람이 없을 때는 돈키호테 말을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이게 이쪽 이도저도 아닌 그 회색주의자들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예, 사람, 적응을 잘하는 아니면 사람. 약간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생각은 그렇지만 표현을 안 하고 거기에 현실에 이제 맞춰 사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산초는 그런 사람을 대신하는 거고 일반인들을 대신하는 거고, 돈키호테는 이제 이상주의자고 혁명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기존의 기득권의 어쨌든 표현인 거죠. 어떤 상황마다 이제 여행 어쨌든 지나가면서 만나는 등장 인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읽을 때까지 생각하는데 좀 전에 좀 진짜 바보여야만 살아가시는 세상인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열이라는 게 정말 엄격한 그런 사회. 우리 옛날에 인간시장에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장종찬이었다. 원래 그 이름은 김홍신 작가가 얘기할 때 근총찬으로 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알면은 그 시대에 만약 이 글을 봤다. 좀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깨어있는 사람 같았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이게 왜 풍자를 넘어서서 왜 이렇게 그 은유가 그래서 뭐 인기는 상당히 있었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그 시대에 독일이나 뭐 독일어나 영어나 프랑스로 다 번역돼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죠? 많이 읽혔던 네. 뭐 성서당으로 많이 읽혔다 그런 표현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아니, 그러니까 대놓고가 아닌데 사실 이제 은유를 너무 썼으니까. 그거 맞나요? 무슨 바보들 행진? 바보들 행진 스토리가 어떻게 되나 지금? 그게 왜 하나를
군대가 이렇게 뭐 여자친구 뭐 영자 아닌가 이름이 뭐죠? 여자 영자야? 여자가 뭐 누군가 여자가 나오고 그 둘이서 좋아하는데 아니 뭐 사랑 얘기인데 좀 그 고래사냥하고는 다른 네, 얘기야? 좀 다른 다른 얘기야. 그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영화가 바보들의 있었죠. 그게 아, 그렇게 영화 있지. 예, 그게. 원작이고 소설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남자 주인공은 하여튼 군대를 가는 학생인데 군대 가는 문제가 있었고 근데 여자를 둘이서 좋아하는데 좋아 안 한다 하고 뭐 하여튼 좀 표면적으로는 사랑 얘기인데 좀 웃기는 사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약간 좀 너무 옛날에 그랬어. 근데 원래 원작이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맞다. 그 하길동 작품인가 뭐 감독 작품인가. 그죠. 유명한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때 원작이 최인호 선생 작품. 제인호 네, 제인호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게 병태다 병태. 영태 이런, 맞아요. 예. 영태하고 여자 이름 뭐예요? 영태가 군대를 한때 영자. 영자 맞죠? 여자 병태와 영자. 예, 영태와 철학과에 영자. 다니는 병태와 네, 그래서 국문과에 다니는 영자가 만나서 서로 그 대학 그 군대 가는 것도 안 나온다 그때 예, 뭐. 그 병태가 군대를 가야 돼. 마지막에 가도 군대를 가는데 영자가 그 기차역에서 뭐 그거 아닌가요? 그런 장면 제가 본 거.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그래 고래 있다. 고래 찾으러 떠나겠다는 고래 있어. 하여튼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바보스러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막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 그 당시에 맞나? 이런데 시대 세태를 그거 한 거면 맞죠? 네. 시대 유신 시대 유신 그런 시대에 거. 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시대를 아무 생각 없이 살려면 그러니까 바보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생각을 하면 다 안 맞고 다 이거 왜 이래야 되나 왜 자꾸 이제 반발심이 생기니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냥 바보스럽게 살아야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명료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도식으로 제가 조금만 더 성실했으면 도식으로 딱 그래서 쫙 펼치면 한눈에 이렇게 싹 보이겠더라고요. 이게 등장하는 인물 이런 그리고 식으로. 어떤 읽은 사람들을 그걸 보면은 읽은 보다 이건이 훨씬 읽기가 편했다 그런 네, 표현. 그런 것 같아요. 딱 프레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계속 이거 붙이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이걸 도식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딱 이게 번호가 앉아. 1, 2, 3, 4 하면서 등장인물이 나오고 뭐 어디 가니까 결혼식을 어떤 사람 누가 하고 가운데 심심하면 아까 뭐 시인이나 동훈이 등장하고 아까 또뭐 거울의 기사처럼 뭐 그런 인물들이 나와서 쉬고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딱 프레임이 딱 이게 굉장히 명료한 한편 작품. 때는 마법과 마법사라고 얘기를 하고 삼초는 검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이제 거. 이 같은 내용인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결국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어느 정도 느끼는 읽으면서 이제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을 알고 봤을 때는 진짜 재밌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약해지는 시기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억압을 했겠어요. 이게 한편으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런 걸 수단을 썼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검열이라는 걸 나오지만. 제가 전에 그